안녕하세요. 디지털 핑크입니다. 2022년 5월 23일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사진이 조금 징그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데서 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50년이 된 아프리카 풍토병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발생을 했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5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견이 되었던 인수 공통 감염병, 이른바 원숭이 두창이 최근 북미와 유럽을 넘어서 중동에서까지 발견이 되어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스위스, 이스라엘 당국이 밝힌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확인된 국가는 22일 기준 총 14개 국가,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열흘 동안 무려 120건이 보고됐습니다. 120건이란 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른 부분은 기존에는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견이 되었었던 병인데 현재는 유럽과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까지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교수님이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에서 직접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는 않답니다. 다만 한국과 교류가 많은 영국, 미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부 사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숭이 두창은 신종 감염병이 아니랍니다. 이미 1958년 덴마크의 한 실험실에서 원숭이에게서 처음 확인이 되었답니다. 이 원숭이가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원숭이 두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0년에 콩고의 한 어린이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 교수는 처음에 발열기로 첫날부터 3일 정도까지 열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보통 4일을 넘어서 전신으로 발진이 생기는데 수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발진이 전신으로 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잡히면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데까지는 3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률은 지역별로 1에서 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무려 30배에 달한답니다. 자, 현재 원숭이 두창이 발생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걸리게 된다면 사망률이 무려 1에서 10%까지 이렇게 높답니다. 이 사망률 수치가 무려 코로나19의 30배에 달한답니다. 자, 감염 경로가 첫 번째로 이 병에 걸린 설치류나 영장류 등과 접촉을 했을 때고요. 그리고 설치류를 유포하는 작업 중 동물의 피가 사람한테 튀면서 감염됐던 적들이 여러 번 보고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전파 역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변이나 체액, 호흡기 비말 및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만 그동안은 아프리카 외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일부터 22일 열흘 동안 세계의 대륙 14개의 나라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는지,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교수는 우선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어떤 동물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확산됐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호흡기로 전파되기도 하지만 전파력이 높지 않고 대부분은 감염된 사람의 수포와 내 몸이 닿는다든지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로 전파가 되긴 하지만 상처를 통해서 침범이 된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처가 난 부분은 많이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남성에서 주로 발생을 했었고 일부 동성애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 사이의 전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케이스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고 빠른 역학조사로 인해서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